썸네일인데 어떤 썸네일을 클릭할 건가요? 1번 한번 손들어 볼까요? 자, 2번 한번 손들어 볼까요? 3번은요? 내부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1번을 대부분 클릭한다고 합니다. 볼륨을 좀 더 높여주세요. 올렸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될 이강로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썸네일이 지금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썸네일이 혹시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되게 많네요. 두 번째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세 번째도 손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모델 컷이 있으니까 입었을 때 어떤 컬이 나오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1번의 썸네일이 클릭할 확률이 가장 높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쿠팡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쿠팡의 알고리즘은 뭘까요, 대표님? 쿠팡의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거. 구매 전환율? 그렇죠. 일단 클릭률하고 구매 전환율이 좋은 상품들은 쿠팡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다시 소비자한테 노출시켜주는 게 쿠팡 알고리즘이죠. 쿠팡 알고리즘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노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클릭할 확률과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일단은 클릭률이 좀 좋아야 되고요. 전환율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리뷰와 평점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가격은 굉장히 착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가격이 착해야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클릭률을 높이려면 상품명이 아주 정확해야 되는데요. 어떤 상품명을 보면 제목이 너무 쓸데없는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화면에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브랜드랑 소고점이랑 상품의 대표 키워드를 적절히 섞어서 상품명을 도출시켰는데요. 제가 캐리어를 한창 팔 때 어떤 상품을 보니까 뭐 삼성 가방 캐리어 이런 식으로 가방도 들어있고 뭐 캐리어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의 키워드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쿠팡의 알고리즘은 캐리어를 파는 거야? 가방을 파는 거야? 제목에 헷갈려서 가방에도 노출시키고 그리고 캐리어도 노출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상품이 분산이 되면서 광고비도 많이 빨리게 되고 상품의 노출 지수도 많이 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썸네일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썸네일을 클릭할 건가요? 1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 이번에 조금 다르네요. 자, 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와, 갈린다. 3번은요? 내부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이것 또한 1번을 대부분 클릭한다고 합니다.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이 또 달라요. 여자분들은 100% 1번을 다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1번 같은 경우는 헤어핀인데 내가 머리에 꼈을 때 저 헤어핀의 사이즈가 적절한지,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맞는지, 큰 건지 작은 건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내가 착용했을 때 아, 나한테 저 정도면 어울리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저거를 클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썸네일을 거의 모델 컷을 활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선 썸네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쿠팡에는 위너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상품이 상표권에 특허권이 없다라고 하면 또 동일한 상품들이 올라오게 되면 쿠팡은 이걸 하나로 카탈로그 매칭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을 아이템 위너다 해서 그 상품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도 최저가를 유지해야지만 내 상품의 노출량은 계속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내고 광고를 해서 상품명과 썸네일을 통해서 클릭까지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가격까지 받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상세 페이지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미지 있었고 그냥 텍스트 정도 있던 게 보통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영상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아주 예전에 쿠팡이 유튜브 영상도 못 올리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영상 올릴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좋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립톡이 색상별로 있다는 것도 표기해주고 옆면을 확실히 보여주다 보니까 아, 사이즈도 알 수 있고요. 이것만 봐도 아, 자력도 좋고 되게 좋네. 구매까지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미리 보여드리는 이유는 크몽에서 찾아보시면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획을 하고 편집하신 분한테 부탁을 하면 비용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고 내 상품이 어떤 소고점을 어필하면 좋을지 영상에 대한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상품에 어필하는 영상도 있지만 조립하는 상품들이 많아요. 와, 이거 사용 설명서 하나 봐서 이 조립이 가능할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조립 영상도 요즘에는 많이 올라오거든요. 조립 영상도 한번 볼게요. 조립 상품 같은 경우는
조립에 관련된 동영상을 넣어주는 게 전환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들은 실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다 상위 노출되고 있는 상품들이에요.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서 처음부터 동영상으로 어필을 해서 전환율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사용 설명은 뭐 여러분들 잘 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하시면 되고, 옵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저런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의 색상과 사이즈 여러 가지 비교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싶은데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여기서도 이탈을 합니다. 좋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실제 구매할 때 옵션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시작해서 아이폰을 넘으면 아이폰 13이냐 14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색상까지 와주는 이런 옵션 정보들이 좀 있는데, 나쁜 예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면 스큐가 한 20 몇 종, 30종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밑에까지 내려가 봐도 옵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사용 컷 정도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옵션 정보를 넣을 때도 명확하게 상단 부분쯤에다가 올려주는 게 소비자들이 내 옵션이 이거구나, 장착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전환율이 더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표들 있잖아요. 뭐 신발이라던가 여러 가지. 나쁜 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품을 보면 물론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사이즈는 나와 있어요, 밑에. 근데 이런 거 봐서 알겠어, 내 트렁크에 대략 이 정도 맞을 것 같아 라고는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좋은 예를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나오면서 이 제품의 박스 안을 열고 어떤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건데요. 저 같으면 이런 것도 좀 상단으로 올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내 상품을 적재할 수 있는 적재량의 공간까지 보여주는 이런 옵션이 조금 더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썸네일도 모델 컷이죠. 그리고 여기 상세 페이지도 모델 컷이 많습니다. 또 다른 분 보여드릴게요. 일단 썸네일부터 모델 컷이 없고요. 계속 끝까지 모델 컷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러 키워드를 검색해 본 결과 모델 컷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확실히 노출 순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세 페이지 할 때도 사용 컷, 모델 컷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가 도움이 많이 돼야 되겠죠? 리뷰. 요즘에 실제로 여기 화면 보시면 광고성 이미지가 아닌 생활감 있는 사진일수록 전환율이 상승에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건데, 실제로 막 정말 광고성 이미지보다 내가 사용했을 때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리뷰가 있어요. 이제 요즘에 쿠팡 리뷰는 항상 최상단에 사진 리뷰가 올라오는 거 다들 아시죠? 둘 다 사진 리뷰인데 대표님 보셨을 때 어떤 게 더 좋아요? 왼쪽이 더 좋나요?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오른쪽의 리뷰 같은 경우는 상품의 이미지만 정보를 가지고 텍스트로 이런 건 좋다라는 정보 전달을 했고, 왼쪽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까 썸네일에 봤듯이 헤어핀이니까 모델 착용 컷도 있고 상품의 컷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텍스트로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체험단 많이 운영하시죠? 지금이라도 체험단이 사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체험단을 모집을 하셔서 이런 리뷰가 상단에 한 10개는 꽂혀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들의 전환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쿠팡의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면 일단 가격이 좋아야 되고 상품명 좋아야 되고 썸네일 좋아야 되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좋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완성시킬 수 있는 리뷰와 평점이 완벽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쿠팡의 알고리즘을 반응시킬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예예요. 쿠팡의 알고리즘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근데 처음에 상품을 알고리즘을 이기려고 처음에만 세팅하고 나중에는 그냥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끝까지 나의 리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때는 분명히 썸네일이 이게 좋았는데 다시 한번 공부해 보니까 이런 썸네일이 좋겠는데 하면서 썸네일도 좀 바꿔주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알고리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신규 버프 다들 아시죠? 쿠팡은 이 상품을 무대에 한번 올려봐요. 근데 그런 시험 무대에 올려놨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으면 쿠팡은 이 무대에서 상품을 어떻게 할까요? 노출 순위 확 떨어뜨리겠죠? 우리가 돈 주고 그 반응을 살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체험단이에요, 체험단. 처음에 신규 버프로 딱 올려줬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팁을 드리자면 내가 8월 1일 날 판매가 개시가 됐어요. 판매 등록 아니에요, 개시. 미리 체험단을 예약을 하셔서 8월 1일 개시되는 날 실제로 8월 1일 날 체험단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1일차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20명을 할 거다, 체험단을. 대표님 20명을 어떻게 한 방에 그냥 매출 극대화시켜 빡 쏠까요? 나눠서? 점진적으로 오늘은 2개, 내일은 3개, 내일 모레는 4개. 점점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매출 그래프를 더 좋아하겠죠, 쿠팡은. 아무래도 20명의 단발성 이벤트를 한 번에 팍 사고 쿠팡은 이거 뭐지? 라고 좋아하겠지만 그 다음날부터 구매량이 떨어지게 되면 쿠팡의 알고리즘은 금방 즉각 반응을 하고 노출을 바로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체험단이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돈 주고 살 수 있는 반응이 뭐가 있을까요? 광고죠, 광고.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체험단을 운영을 해서 판매량을 확보를 했고요. 두 번째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세팅을 해서 1, 예산도 최대 금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로아스도 굉장히 낮은 퍼센트, 100%, 200%로 공격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단 구매량과 광고 구매량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 신규 버프 때 무대에 올라왔는데 쿠팡의 알고리즘은 얘가 판매량이 계속 올라오네. 제 내피셜로 이야기 드리는 건 신규 버프 시간은 한 7일 정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7일 정도로 체험단 운영하고 광고 플레이를 하셔서 판매량을 극대화시키면 쿠팡의 알고리즘은 반응을 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진짜 신규 버프가 시험 무대에 올려주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신규 버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린한 상태로 접속하기 위해 크롬에서 캐시를 삭제 후 시크릿 모드로 쿠팡에 접속합니다. 키워드는 경추 베개입니다. 신규 버프를 받고 경추 베개 키워드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상품이 보이시죠? 리뷰가 11개 뿐인데도 1등이네요. 촬영일 기준 일주일 전부터 리뷰가 달렸고 버프가 일주일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버프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상품을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장우산입니다. 시비에 노출된 상품을 주목해주세요. 심지어 아직 리뷰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쿠팡의 알고리즘과 쿠팡의 신규 버프의 상관관계를 많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냐. 첫 알고리즘을 가지고 내가 돈 주고 사는 두 가지의 전략을 똑똑하게 하시면 아무래도 다른 상품보다 노출 점수가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소식 많이 하시죠? 혹시 중국 상품을 나는 안 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한국 상품만 한다. 네, 두 분 계시는데 저희는 대부분 중국에서 상품을 소싱하시죠? 소싱 프로그램 한번 해보셨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 상품 소싱을 위해서는 1688에서 단가를 확인하고 일일이 엑셀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빅셀에서 개발한 상품 소싱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소싱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시연해 보겠습니다. 소싱 옵션은 카테고리 선택과 직접 입력 두 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력란에 키워드를 입력하셔도 되고 데이터를 얻고 싶은 쿠팡 상품의 URL을 붙여넣으셔도 됩니다. 보행보조기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조회를 누르면 소싱 프로그램이 쿠팡의 모든 데이터를 긁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프로그램이 수집한 각종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종합 결과를 보실 수 있으며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 상품별 상세 결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출고 배송비는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목표 마진율을 설정해 주시면 그에 맞는 기준 원가를 추천해 드립니다. 옵션별 판매량은 물론 리뷰 분석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사진에 커서를 올리면 1688 AI 바이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AI 구매 제안을 상품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의 경우는 들어가셔서 각 카테고리별 인기 키워드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으며 방법은 동일합니다. 저희 소싱 프로그램은 아직 진화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베타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면 그 카테고리에 1등부터 10등까지 상품을 제공해 오고요. 그 상품에 가지고 한 달에 몇 개 팔았는지 그리고 매출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입출고용, 배송요금, 수수료 다 공제해서 이 사람이 얼마 벌고 있는지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거 자세히 보시면 밑에 중국에서 얼마 단가에, 그러니까 22위안, 30위안 중국 돈으로 얼마에 가져오면 이만큼 금액이 남습니다. 근데 그 중국 위안은 단순하게 곱하기 200배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관세, 부가세, 중국에서 내륙 운송 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느 정도 러프하게 계산해서 이 정도 금액에 갖고 오세요. 그러면 대표님들은 이 정도 금액이 남습니다라고 소싱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현재 베타 서비스로 오픈을 했어요. 이제 질의응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질문 주세요. 상세 페이지는 계속 저희가 변경하고 변경해도 상품명이 안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세 페이지가 너무 연관성이 떨어지게 되면 노출 아이디가 바뀌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하다 보니까 아예 진짜 완전 리뉴얼을 하고 싶어. 그러면 브랜드도 리뉴얼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로켓이면 담당 BM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로스면 또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뀔 거니까 노출 아이디 바뀌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근데 나는 리뉴얼 할 생각 없이 그냥 바꿀 거야. 그냥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썸네일은 바꾸면 노출 아이디가 자주 바뀌어요.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 건데, 노출 아이디가 노출 순위를 만드는 키값이에요. 이게 바뀌게 되면 내가 1등이었던 게 꼴등으로 가겠죠? 상품명도 바꾸고 네. 우리 상품 중에 거의 1, 2등 달리는 거였는데, 예전에 등록했던 거라 쓸데없는 키워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키워드 때문에 광고가 많이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살짝 한번 딱 뺐더니 노출 아이디가 바로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열심히 팔아서 그 노출 아이디로 운영을 한 적도 있었고, 예전 걸로 다시 바꿔달라고 온라인 문의해서 다시 시작한 적도 있었고요. 광고 중에 만약에 판매 가격을 바꿨어요. 그러면 바로 문제가 생겨요. 판매 가격은요, 광고를 하던 안 하던 그거는 좀 별개 문제고요. 판매 가격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런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0,000원에 팔고 있어. 근데 나는 8,000원에 팔고 싶어 했는데, 저도 예전엔 10,000원의 액면 단가를 그냥 2,000원 빼고 그냥 8,000원 썼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뭔가 좀 수상한 거예요. 자꾸 갑자기 뭔가 판매량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매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저희는 바꾼 게 꽤 됐는데, 우리 할인 쿠폰 있죠? 할인 쿠폰으로 2,000원이든 3,000원이든 그거를 조정해서 가격을 바꿨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판매량이 큰 차가 난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10,000원에 팔 거야. 근데 이제 등록했으니까 초반에는 한 7,000원을 팔아서 원가 수준에 팔아서 쫙 극대화 시킨 다음에 10,000원에 해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기획을 10,000원에 하시고 3,000원 할인 쿠폰으로 걸어서 쫙 올린 다음에 나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어. 이제 정상가 팔아야지 하고 할인 쿠폰 딱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을 내가 마음대로 수정을 하는 것보다 할인 쿠폰을 이용하셔서 판매 가격을 조정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서 어떤 상품 좋아할지 보면 지표명이 4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이 4가지 지표가 다 중요하겠지만 쿠팡에서 이 4가지 중에 더 우선적으로 좋아하거나 약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가 있으면 있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알고리즘 기획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판매량입니다. 판매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판매 금액이 좋은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이겠죠. 어떤 건 2개 팔아도 100만 원이고 어떤 건 10개 팔아도 100만 원이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표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상품을 정말 100개씩 또박또박 팔았어요. 근데 대표님도 계속 5점을 받았어요, 리뷰를. 근데 내가 갑자기 4.5점 하나 딱 받잖아요. 그럼 저는 빡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뷰 관리할 때도 리뷰가 이렇게 달렸네, 이상하게 달렸네 하고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리뷰가 4.7점인데 좀 하나만 잘못 달리면 4.5점 내려가네. 그러면 빠르게 체험단 유치해서 5점까지 올릴 수 있게끔 계속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점수들이 다들 비슷비슷하게 되면 결국에 보는 건 리뷰를 봅니다. 그리고 반품률을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해야 되는 게 가격 관리, 판매 가격 관리. 남들은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나 혼자 11,000원에 팔고 있으면 안 돼요. 상대방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거, 품절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품절이 일어나는 순간 같이 10개씩 팔리다 내게 딱 품절되면 얘는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얘 언제 쫓아가요?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시간은 쿠팡 광고에 대한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실제로 저희가 수강생들 모시고 이야기하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품 등록부터 광고 세팅을 이런 걸 알려드리지만, 이미 저희 수강생도 몇십억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로 광고를 하기는 했는데 내 광고가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는 건데요, 분석을 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세요. 우리 쿠팡 광고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종류 있는지 다 아시죠? 그래도 한번 간략하게 읽어볼게요. AI 스마트 광고도 있고요. AI 스마트 광고는 여러 상품을 다 한 번에 돌려봐서 잘 나오는 상품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광고하겠다라는 거고, 매출 최적화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2, 3 정하고 그 다음에
최소 광고 수익률 정해서 상품 선택해서 돌아가는 거고, 수동성과형은 내가 상품도 선택하고 키워드도 선택하고 입찰가도 선택하고 비검색 영역에 입찰가도 내가 설정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매출 스타트는 광고 무조건 다 돌릴게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광고비를 빠르게 소진하죠. 구매가 가능성이 높을 사람이 아니어도 불특정 다수한테도 광고를 막 돌리는 겁니다. 저는 초보셀러분들한테 매출 최적화 광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 상품이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돼서 판매가 되는지 대부분 다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수동성과형을 하지 말고 초반에는 매출 성과형을 돌려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최소 일주일, 길게는 2주, 더 길게는 3주까지 계속 매출 최저가를 돌리면서, 제가 일주일 얘기했다고 일주일까지 가만히 내두면 안 돼요. 매일매일 현황을 체크하고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로 판매가 되고 있지? 어떤 키워드로 전환 단가가 이 금액에 돌아가고 있지? 어떤 키워드는 판매도 안 되는데 계속 왜 적자로 부러지고 있지? 이 정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마이너스 나는 키워드를 제외시켜 주는 것들이에요. 얘는 맨날 돌아가는 키워드인데 절대 아무도 구매하지 않아. 이런 키워드들은 매출 최적화에서 키워드 제외 기능으로 제외를 하나하나 시켜줘야 그나마 100원이라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걸 본다는 자체가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공부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확보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할 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분석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데 라고 광고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노출 순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파는데 운동화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운동화라는 키워드가 진짜 클릭도 많이 되고 판매량도 많아. 근데 운동화라는 키워드가 노출 순위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럼 좋은 수치잖아요. 근데 어떤 키워드는 그에 반대로 클릭은 있는데 전환이 떨어지고 노출 순위도 없어. 이런 거를 눈으로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매일 하셔야 된다. 근데 어떤 대표님들을 교육을 시켜보면 이걸 언제 매일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상품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계속 해보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3시간 걸리던 업무가 지금은 한 30분에서 길면 1시간 아니면 모든 업무가 끝나요. 그런 다음에 그걸 확보한 거 가지고 데이터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광고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기법들이 워낙 많은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많은 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준비한 것만 한번 뭐가 준비된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빅셀에서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전환이, 그러니까 즉 매출이죠. 매출이 발생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키워드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매출 최저가를 돌리면 쿠팡은 자동으로 이 키워드 저 키워드 막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하나 파는데 5,000원이 남아요. 근데 쿠팡에서 광고 들어왔는데 하나 팔았는데 6,000원이라는 비용을 소진을 했어요. 그러면 1,000원 마이너스잖아요. 대표님, 그러면 광고 돌리실 거예요, 안 돌리실 거예요? 1,000원 마이너스예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민도 왜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 게, 목표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고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대표님의 목표가 나는 안 벌어도 되니까 일단 노출 순위를 높일 거야. 노출 순위 높인다는 건 판매량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목표야. 그러면 마이너스 나도 더 많은 입찰가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판매량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 상품이 1페이지에서 상단에 광고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루에 한 100개가 팔려. 근데 내 자연순위, 이건 노출순위잖아요. 내 자연순위가 뭐 한 3페이지에 이렇게 있어. 그러다 보면 얘가 쭉 팔리다 보면 판매량이 증가하니까 노출순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연순위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우리가 이 자리로 가게 되면 광고를 어떻게 하겠어요? 꺼버리거나 혹은 입찰가를 최대로 줄여서 이 1페이지에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1페이지엔 자연적으로 노출됐으니까 광고는 오히려 한 3페이지나 2페이지에 노출시켜서 낚시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겠죠. 이런 플레이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고민되겠는데가 아니라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는 공격형으로 플레이를 할 거냐 아니면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플레이를 할 거냐, 목표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광고비만 나가고 전환이 없는 키워드들, 이런 거는 광고비도 나갔어, 판매도 안 됐어, 이러면 광고를 꺼야겠죠.
이거는 운영하면 안 되고 아, 내 상품과 맞지 않는 키워드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7일간 14일간 데이터를 모으는 게 전환이 있는 키워드냐 전환이 없는 키워드냐, 그리고 내가 하나 팔면 5,000원 남는데 비용이 6,000원이 들었냐, 내가 하나 팔면 5,000원 남는데 비용이 2,000원밖에 안 들었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눈으로 봐줘야 돼요. 처음에 초기에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아, 이 키워드는 이렇게 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이게 한 2,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 하면 이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광고를 야하게 이빠이 하다 보면 상품의 한계점이라는 게 와요. 상품의 한계점. 이 상품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이 페이지에서 상단에 놀고 이 페이지 상단에 놀고 있으면서 그냥 하루에 10만 원 벌어. 근데 상품의 한계점이라는 거를 체크하지 못하고 어떤 대표님들은 아니야, 내 상품이 1페이지 가서 더 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광고비를 막 더 투자하고 막 체험단 더 돌리고 막 힘을 쓴단 말이에요.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상품의 한계점이 오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상품이 하루에 3개 팔리면 3개를 난 인정, 끝. 그래서 광고비도 조정을 하고 한 달에 이만큼만 팔 거야 하면 그 상품은 특이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경쟁사에 가격 관리해주고 품절 나지 않게만 쿠팡에만 넣어주면 계속 그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고 관리를 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요. 빅셀이 없기 전에는 저도 항상 엑셀로 쿠팡에서 이런 엑셀을 자료로 내려받게 했었어요. 광고 보고서죠. 그래서 어떤 키워드에서 노출이 됐고 어떤 키워드에서 구매가 됐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엑셀 자료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거를 엑셀로 매일매일 데이터 가공을 하고 데이터 분석해서 그 데이터대로 플레이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품목이 많아지니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직원을 고용을 해서 그 직원이 매일 저희 거를 보고서를 데이터를 작성해줘서 그거 보고 플레이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빅셀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쿠팡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쿠팡에서 주는 데이터가 겨우 이거 보여주지 않나요? 매출을 광고비는 10,000원 썼고 광고 매출은 10만 원 나왔고 그래서 난 광고의 로아스는 600%야. 이거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나 광고 로아스 600% 나왔어. 뭐 훌륭한 거 아니야? 난 이대로 유지할 거야.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은데 로아스가 쿠팡의 로아스가 뻥 데이터인 거 혹시 아세요? 판매가가 10,000원 해놓으면 나는 실제 최종 판매가 할인 넣어서 8,000원인데 그럼 8,000원은 판매가에 된 거에서 로아스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내가 맨 처음에 세팅했던 정상가 10,000원. 10,000원에서 로아스를 계산해 주니까 초보셀러분들은 와, 나는 로아스 이만큼이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로아스가 높아서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로아스 높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래요. 우리의 빅셀에 광고를 보게 되면 어떤 키워드가 흑자 났고 적자 났고 노출 순위가 여기 나오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하라라는 걸 키워드를 적절하게 광고를 막 관리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노출 순위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노출 순위도 매일매일 체크해주면서 관리하는 게 사실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관리만 잘해주시고 데이터에서 보이는 숫자대로만 움직여서 관리하면 대부분 광고는 전부 다 흑자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전체 판매량이 1000개인데 광고 판매량이 700개야. 그리고 자연 판매량이 300개예요. 그러면 70% 나오잖아요. 광고 판매량이. 저희는 이게 5%가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는 저희도 70% 나옵니다. 왜냐면 1교시에 강의했던 것처럼 알고리즘을 타려고 광고를 이빨 돌렸겠죠. 공격적으로.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지울 거 지워주고 인기 순위가 올라간 거는 또 광고 입찰가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똑같이 1000개 파는데 5%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상품이 광고 돌리는 거 한번 보세요. 나의 광고 판매량은 몇 개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가 있는데 다 취향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저는 취향이 엄청나게 공격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세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근데 어떤 분의 취향은 저는요 어차피 100 갈 거면 하나 차근차근 밟아서 100으로 갈게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리스크 최소화형인데 리스크 최소화형이 이제 내가 하나 팔면 5,000원 남는 게 광고로 돌렸을 때 하나 팔 때 2,000원밖에 안 드네. 나 3,000원 남았네. 이런 흑자 나는 키워드만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시장이 적은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남자 운동화가 셀까요? 운동화가 셀까요? 노출량이. 운동화가 세겠죠.
그럼 남자 운동화부터 해서 남성 운동화, 그 다음에 운동화, 뭐 더 뾰족하게 점점 올라와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걸 채택을 하셔도 돼요. 광고 클릭까지는 우리가 돈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상세 페이지에서 고객이 이탈하는 순간 그거는 돈을 버리는 거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환율 높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는 1교시에 알려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운영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이거 PT를 꽤 많이 준비를 했는데 굳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들 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는 수동 성과형을 돌리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수동 성과형 어떻게 잘 되나요? 아니면 힘든가요? 잘 되긴 하는데 약간 전리성을 많이 가서 네. 대표님은 잘 되고 계세요? 헷갈리는 게 매번 들어가서 키워드 단가 설정을 하는 게 기준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좋은 질문이에요. 운동화라는 쓴 걸 키워드를 수동 성과형 할 건데 내가 어떤 기준에 이렇게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단 쿠팡에 광고 세팅 들어가 보면 제한가가 있기는 하죠. 근데 어떤 키워드는 제한가가 막 3만 원 그래요. 한 번 클릭이 3만 원이라 나 2천 원 남는데 그걸 어떻게 해?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초반에 매출 최적화라는 광고를 돌리잖아요. 광고를 막 돌리다 보면 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운동화라는 키워드가 한 300원에 몇 명한테 노출돼서 몇 명이 클릭을 했냐라는 걸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일단 300원에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매출 최적화 300원과 수동 성과형 300원이 노출수가 달라요. 매출 최저가가 노출이 더 많이 해줘요. 초반에는. 그러다 수동 성과형이 안 나와요. 수량이. 노출수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300원이면 얘는 한 400원 정도? 한 350원 정도 하면 얼추 비슷할 때가 많아요. 내가 300원에 광고를 해서 평균 1일 1000명이 내 거 상품이 노출이 됐어요. 근데 나의 상품의 광고 품질 지수가 에너지가 꽉 차고 그 다음에 상품의 품질 지수가 있습니다. 상품의 품질 지수가 판매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리뷰가 좋으면 좋고 품절이 안 되면 너무 좋고 이런 상품 품질 지수가 좋아지면 그러면 내가 100원에 100명한테 노출됐던 게 100원에 200명한테 노출이 돼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진짜 잘 하셔야 된다. 데이터 분석만 해도 돈 금방 벌 수 있어요. 그냥 깜깜이 장사하는 거랑 내가 데이터 분석해서 입찰 키워드 조정하고 어떤 키워드가 맞는지 노출 순위에 맞춰서 광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해주면 금방 돈을 벌 수 있어요. 매출 성과형 광고를 하다가 근데 이제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동 성과형으로 광고 전환할 때 그 전에 매출 성과형 광고를 끄는 시기는 그것도 사실 취향에 좀 달라요. 제 취향은 그냥 매출 최저가 끄고요. 바로 수동을 돌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상품이 노출 순위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래도 광고 판매량에 받쳐줘서 돈을 덜 벌어도 광고 판매량에 받쳐줘서 이제 노출 순위가 올라갔는데 매출 최저가를 끄고 수동으로 가져 바꿨을 때 매출이 떨어지면 겁이 나는 경우들이 생기나 봐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운영을 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동 성과형도 어느 정도 받쳐주네. 마진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제 수량이 받쳐주네 하면서 매출 성장을 다 꺼버리고 이제 수동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정해가면서 계속 조정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의 품질 지수가 좋아지게 되면 노출량이 좋아져요. 같은 입찰가에. 그거를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데이터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난 한 상품에 3만 원, 5만 원만 세팅한다.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3만 원이 언제 소진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언제 소진돼요? 그러면 쿠팡의 구매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시간에는 광고가 안 돌았네요? 그럼 그때 광고 추가하나요? 금액 추가로 네. 그거 옵션 켜서 네, 그걸로 관리하시고 예산이 적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재고 확보가 조금 안 됐어 라는 분들은 광고 자체를 그냥 5만 원 돌리고 싶으면 저는 처음에 10,000원 세팅해요. 그냥. 그럼 밤 12시에 돌 거잖아요. 그럼 아침에 꺼질 거잖아요. 뭐 점심에 꺼지거나. 그러면 저녁 피크 시간 뭐 8시부터 12시까지 가장 잘 팔린 시간에 4만 원을 더 추가합니다. 5만 원을 만들면 그 시간부터 광고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예산을 매번 뭐 관리하기가 힘들어 이런 분들은 빅셀에도 곧 오픈되긴 할 거예요. 나의 광고비는 오전에 10,000원 쓰고 저녁 7시부터 한 80%는 여기다 소진해 이라는 기능을 나중에 만들 거니까. 그리고 내 상품이 광고 상품이 노출이 몇 페이지에 노출되는지도 봐줘야 돼요. 빅셀에 현재는 노출 순위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광고의 노출 순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기능을 넣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광고가 한창 도는 시간에 내 광고는 몇 페이지 돌지? 조회해보자. 조회해봐서 내 거 5페이지 도네. 안 되겠다. 애들이 저녁에는 뭔가 입찰가를 높이나 보다. 그럼 나도 빨리 입찰가를 높여서 더 상위에 올리거나 이런 세부적인 플레이도 하시면 더 좋아요. 제가 지금 매출 최저가하고 수동을 좀 같이 돌려보고 있고요. 한 상품에 두 가지 같이 돌리고 있어요? 네, 그런 강의를 이제 여러 번 보고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외 키워드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 제로 키워드가 이제 팔리긴 팔렸는데 효율이 별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외 키워드. 제외 키워드 네. 매출 최저가 할 때 네, 제외할 수 있죠. 네. 네, 했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키워드는 아니었는데 효율이 떨어져서 제가 제외를 했더니 네. 번거롭게도 그날 이후부터 매출이 쭉 떨어졌어요. 그다음부터는 제외 키워드에 이게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서 손을 잘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외 키워드를 할 때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이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외 키워드를 사실 저는 기준이 없어요. 하다못해 대표님 만약에 어느 정도 트라우마가 있으시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키워드에 자꾸 돌아. 내게 아닌데 자꾸 돌아. 나는 남성 건데 막 여성에 추천해주고 있고 막 엄한테 추천해주는 것만 제외를 하셔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외 키워드가 되게 많은 돈을 아끼지는 않아요. 왜냐면 쿠팡이 내가 제외를 해도 아실 분은 아실걸요? 또 다른 키워드를 또 올리잖아요. 많이 못 아끼긴 해. 그래서 그냥 제외 키워드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더 꼼꼼하게 하실 거면 제외하시는 게 좋고. 또 질문 주실까요? 여기 마이크 좀 주세요. 그 픽셀 광고 분석 화면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비검색 광고비가 86% 정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비검색에 85%는 없는데요? 그건 제가 계산해서 86% 정도 나온 거고요. 네. 그 비검색 영역 광고비가 57만 원이잖아요. 네. 검색 영역이 이제 92,000원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네. 비검색이 지금 86% 정도 되니까 네. 광고 전략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경우는 되게 좋긴 잘 나왔네, 지금 보니까요. 이익금이 워낙 좋은 걸 팔아서 이렇게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바로 수동으로 바꿔서 더 효율 좋게 만들죠. 그러면은 이게 수동 성과형 광고로 전환할 때 네. 이게 이제 키워드가 아직 뭐 92,000원 정도 나간 거면 광고비가 네. 키워드가 많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키워드에서 안 먹힌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수동 성과형으로 혹시나 어떻게 전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카드 홀더인데 일단은 어떠한 키워드로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매출 최저가 단점이 있어요. 매출 최저가는 우리 자동 광고라고 인식하고 있죠. 근데 비검색 영역에서 잘 먹혔던 거예요. 근데 키워드 대비. 그러니까 이 자동 광고가 그냥 비검색 쪽으로 완전 몰빵을 다 해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광고비만 봐도 57만 원대 10만 원이잖아요. 너무 많이 몰빵이 됐잖아요.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공부해보지 않은 상품이지만 뭐 카드 홀더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 홀더로 키워드 등록을 하면 노출 순위 볼 수 있죠. 그거 보면서 내가 광고를 키워드를 한 번씩 돌려보면서 이 키워드에 유입이 되는지를 수동 성과형은 확인이 가능한데 매출 성과형이다 보니까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네요. 비검색 쪽으로 완전 몰빵해버린 거예요. 비검색 잘 팔렸으니까. 봐서 이거는 돈을 벌었으니까 큰 관계는 없어요. 근데 더 뾰족하게 움직이고 싶으면 일단 첫 번째 내의 상품이 어떤 키워드에 유입이 되는지 찾아야 돼요. 저 비검색 영역도요. 어떤 키워드에서 유입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드 홀더를 쳤는데 이 상품이 다른 판매자의 상품 보기 밑에 뜨잖아요. 거기서 클릭이 된 거잖아요. 그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네? 키워드는 알 수는 없고 비검색. 쿠팡이 안 알려줘요. 그래서 키워드 발굴 같은 그런 프로그램 저희에도 있지만 키워드 발굴을 내가 이 키워드가 맞는지 여러 개를 해보고 가장 높은 시장 거부터 해서 키워드 등록하고 노출 순위 확인해서 그걸로 광고 돌려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상품 비검색 좋으니까 그냥 비검색 돌려도 돼요. 첫 번째는 일단은 예를 들어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좀 중소형 키워드로 처음에 진입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상품명에 그 해당 그 키워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시는 있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 다른 데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무조건 상품명에 그 해당 키워드가 있어야 노출 더 시켜준다. 네이버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뭐 쿠팡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알고리즘 설명할 때 상품명에 그게 있으면
쿠팡의 알고리즘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없어도 해시태그가 있으면 해시태그는 나는 이런 해시태그에 노출시켜줘 라는 명령어 값이거든요. 그 해시태그만 있어도 돌아갑니다. 저 혹시 그 신발이나 옷같이 색상 사이즈가 많아서 옵션이 많은 경우에는 광고들 때 모든 전 옵션을 돌리는지 아니면 한 가지 색상 사이즈만 찍어서 돌려주시는지. 진짜 질문이 진짜 좋네요. 저도 처음에 이거 어떻게 광고해야 되지? 라고 해서 매출 최적화를 다 돌려보기도 해봤어요. 그러면 매출 최적화는 너무나 단점이 뭐가 하나만 딱 잘 팔리면 얘만 막 편중적으로 광고하니까 얘는 광고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 옵션이 있고 B 옵션이 있고 C 옵션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조합도 있겠죠. 간단하게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4가지 옵션이 있으면 광고 캠페인을 각각 걸었습니다. 저는 원래 대부분 사람들은 광고 캠페인의 옵션을 다 묶어버리죠. 저는 캠페인을 각자 했어요. 각자 돌려서 각자의 효율을 다 봤어요. 얘는 같은 운동화인데 얘는 운동화에서 잘 팔리네. 얘는 운동화는 안 팔리네. 이걸 모든 분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광고가 편중되지도 않고 노란색은 뭔가 여성 운동화에서 잘 팔리네. 이거를 알게 되면서 이거의 자동 광고를 다 나중에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 수동 광고형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광고를 등록을 했는데 광고 노출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뭐가 문제예요? 그게 간혹 저희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뭘 세팅을 해도 심지어 수동 성과를 해도 안 돌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해봤냐면 다 반출했어요. 들어갔던 거. 다 반출하고 다시 상품 등록해서 다 넣어보고 그랬을 때 돈 적이 있었고요. 그래도 안 돈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온라인 문의에서 엄청 싸우고 담당자랑도 엄청 싸워봤는데 사실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간혹 제가 광고비를 되게 많이 세팅을 했는데요. 광고가 안 돌아요. 라는 게 안 돈다라는 거는 그분이 노출수를 계산 안 하고 광고비가 소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말 그대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썸네일과 판매명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니까 클릭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거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온라인 문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시스템 오린 것 같아요. 막 아이템 위너 막 이런 거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사실 걔네들이 문제가 엄청 많아요. 날씨 덥고 힘든데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갈 길이 많이 멀겠지만 아무튼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